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행정대집행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법 좀 펴주시고요. 행정대집행법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이 확인 안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처럼 여러분 들려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용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도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1조입니다. 행정의무의 이행 확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해서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행정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이 행정대집행법이라고 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조 보시고, 2조에는 이제 행정대집행을 어떨 때 하는 것인가,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이게 바로 뭐죠? 법규하명입니다. 법규하명. 법률에 의해서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법률에 의거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정청의 하명이죠. 처분하명입니다. 처분하명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대체적 의무란 얘기입니다.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이행하는 경우에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보충성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충성 원칙. 또한 그 불이행을 방참히 심히 공익을 해야 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래서 이익 형량에 관한 규정이죠. 불이익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의무부과청입니다.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 말하는 거죠. 당해 행정청은 위에 보시게 되면 행정청의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명령, 하명을 한 행정청 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행정청 스스로 그 의무의 이행을 대신하거나 라는 얘기죠. 자기집행입니다. 자기집행.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제3자 집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결국 비용은 의무자에게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강제와 이제 비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직접 강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접 강제는 행정대집행과 유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행정대집행은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부담받게 됩니다. 3조 보시게 되면 대집행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1항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즉 2항에 따른 2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처분을 말하는 것이죠. 행정대집행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4단계의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처분입니다. 그래서 전조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계고를 할 때는 반드시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도록 합니다.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문서로서 계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집행을 한다는 그 같은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는 행정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얘기고, 2조는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고, 3조 1항은 계고에 관한 규정이고, 3조 2항 보도록 합니다.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도 지정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 기한을 줬는데 최고 기한까지도 끝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서 대집행을 할 시기와 대집행을 시키기 위해 파기하는 집행 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 된 겁니다. 이때 대집행을 실시할 것이며 실시하겠으며 그거죠. 실시할 것이며 그리고 그 책임자가 누구인 것인지 언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가 드는 것인지 얼마가 드는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야지 비용 징수를 할 때 그 돈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3항을 보시게 되면은 2항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규정입니다. 2항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규정이고 3항 보시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지금 전제를 깔고 있죠.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에 급속한 실시를 요하며 즉 대집행 실시, 대집행 실행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제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계고와 영장통지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을 때입니다. 계고와 영장통지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으면 바로 대집행 실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바로 대집행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집행이라는 것은 대집행 실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법시험 문제에서도 대집행 실행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대집행이라고 하면서 대집행 실행에 관한 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집행 그러면 대집행 실행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3조 3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계고와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긴급한 상황. 다음 4조 보시게 되면 대집행을 하기 위해 다 읽을 거냐고요? 예, 다 읽을 겁니다. 예, 뒤에 보세요. 몇 조까지 있는가? 예, 9조는 이제 필요 없고 8조까지입니다. 8조. 그렇죠? 8조까지. 그래서 4조 보시면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집행 책임자는 그가 집행 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 증표는 뭔데요? 여기 공무원증이에요. 공무원증. 예, 공무원증.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 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내가 대집행 책임자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공무원증 보여주면 다 대집행 책임자야?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장 통지를 할 때 대집행 책임자의 성명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성명을 알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증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구나, 라는 거 충분히 상대방한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 실시할 때에 대한 규정입니다. 4조는 대집행 실시할 때 집행 책임자는 증표 제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5조 보시게 되면, 5조는 비용징수에 관한 얘기죠. 비용징수.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서 그 납부를 명하여야 된다.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정리해보면 지금 어떻게 나오나요? 1조는 일반법이라는 얘기였습니다. 2조는 대집행 요건이었고요. 3조 1항은 1단계, 계고 처분에 관한 얘기고 3조 2항은 2단계,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에 대한 얘기고 3조 3항은 예외적인 대집행 실행 상황이고 4조는 대집행 실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3단계, 5조는 4단계 비용징수에 관한 얘기죠. 그럼 여기 3조 1항, 3조 2항, 4조, 5조 보시게 되면 그 대집행의 절차가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징수의 4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6조 보겠습니다. 비용징수. 대집행의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항, 대집행의 요한 비용에 대해서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 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3항, 대집행의 요한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자체에 수입을 한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집행 비용 징수를 하는데 그 비용 징수 의무 부과에 따른 또 돈도 또 안 낸다. 그럼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얘가 철거 의무를 이행을 안 해서 행정과 집행을 들어간 건데 그에 따른 비용도 안 내려고 한다. 그럼 또 강제로 또 뺏을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조 보게 되면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예,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할 때 계고서나 영장통지서를 보낼 때 말이에요. 거기 맨 밑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예,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7조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대집행 처분들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8조 보시게 되면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전조가 뭐죠? 행정심판입니다. 방해한다라는 건 뭐예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조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고 8조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얘기죠. 다음 9조 보시게 되면 본법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시행규칙에 일반적으로 이제 법 시행 규칙에서 뭐 문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시행령까지밖에 없어서 행정대집행법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모든 사항들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계속 볼 거예요. 법전은 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의 정의 보시고요.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행정대집행의 대상 의무는 대체적 자기의무죠. 대체적 자기의무, 강제징수나 이행강제금, 그 다음 직접강제랑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대체적 무슨 의무? 자기의무, 부자기 의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의무라고 할지라도 비대체적인 의무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라는 것은요. 행정청이 스스로 대집행 실행을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스스로 한다. 자기집행입니다. 이때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집행이니까 당연히 행정청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행정청은 뭔가요? 여기서 행정청은 우리 행정대집행법을 보시게 되면 철거 명령을 했다.
하게 되면 그 명령을 한 철거 의무를 부과한 그 행정청입니다.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 다시 말해 의무부과청입니다. 의무부과청. 여기서 행정청은 의무부과청이고요.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이것은 이제 도급계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용역업체한테 대신 철거를 하도록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3자 집행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제3자가 철거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바로 의무부과청, 행정청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와 관련돼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는데요. 대집행 실행 행위를 누가 한다고 했어요? 물론 계고나 영장통지 비용 징수는 행정청이 해요. 제3자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포크레인 끌고 가는 것만 용역업체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포크레인 끌고 간 것을 법적으로 행정청이 끌고 간 것을 본다 이 얘기죠. 왜 그러냐면 행정청의 행위로 봐야지만 그것이 처분이 될 수가 있죠.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면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행정청의 행위로 우리가 의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행정쟁송의 상대가 누구냐 이거죠. 이것을 행정청의 행위로 봐야지만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아까 7조에 나와 있었고 8조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집행의 4단계는 모두 다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할 때, 소송을 제기할 때 피청구인이 누가 되는 것인가, 피고가 누가 되는 것인가 했을 때 용역업체가 아니라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대집행 주체가 행정청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바로 피고가 된다.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스스로 행하거나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이행을 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의무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대집행 주체니까 행정청이 그 의무를 대신 행한다는 것입니다. 대집행이죠. 대신 행한다라는 것은 의무자의 손을 빌려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쪽에서 직접 의무를 이행해 준다는 말이죠. 그 얘기는 제재력의 행사가 아니라 강제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강제력의 행사라고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이 끝나고 나면 철거 의무를 이행한 것과 똑같이 건물은 없어져 버리겠죠. 강제력 행사이기 때문에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재력 행사인 이행 강제 근거는 조금 다르다라고 했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이건 뭐랑 비교하는 거죠? 직접 강제입니다. 직접 강제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 비용을. 여기서는 행정대집행은 법에서 엄연히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조에 있었나요? 행정대집행법 2조에 있었습니다. 2조에.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이 얘기는 즉시 강제 수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시 강제 수단은 별도의 사전적 의무 부과 과정이 없다라고 했죠. 강제집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철거 명령을 해야만 합니다. 사전에 의무 부과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게 되면 대집행 요건이 있는데요. 2조 행정대집행법 2조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법률은 무슨 법이죠? 이 법률은 공법입니다. 당연히 공법이에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직접 의무가 부과되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 다음에 철거 명령에 의해서 비로소 철거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 식품위생법도 건축법도 전부 다 공법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공작보형의 공법상 의무 불이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법상 의무 불이행일 때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공작보형은요,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형이 자꾸만 이상한 공작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공작을 부릴 때만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보는 제 후배들이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보형이라고. 그래서 공작보형입니다. 그 다음 사법상 의무 불이행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하고 국민하고 사법상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행정대집행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사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들어가면 무조건 위법,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대체적 자기 의무입니다. 타인이 대신하여 행한다라는 것은요. 타인이 부자기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타인은 절대로 부자기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자기 의무에 대한 불이행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또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다는 뜻은 이것은 대체적 의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다른 수단으로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뽀입니다. 보충성 원칙입니다. 보충성 원칙.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지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충성 원칙, 다른 방법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다른 방법이 뭘까요? 행정대집행보다 덜 침익적인 방법이겠죠. 덜 침익적인 방법. 전에 어떤 책은 너무 가치가 없어서 이제 보다 말았는데 어떤 교수님 책에서 이게 다른 방법을 직접 강제로 드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교수가 됐지? 뭐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뭐, 교수가 되는 과정도 여러 가지죠. 그죠? 예, 돈이 많았나 봅니다. 그죠? 직접 강제는 행정 내 집행보다 훨씬 더 침입적이기 때문에 아직 일반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 개별법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게 직접 강제인데,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게 직접 강제인데, 직접 강제를 통해 못하는 게 없는데, 직접 강제로 불가능할 때만 대집행을 한다? 무슨 그건 완전히 거꾸로 된 말이죠. 그죠? 이건 뭐냐면, 대부분의 교과서는요, 이걸 행정지도로 봅니다. 행정지도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차 계고를 하고 2차 계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단서가 나옵니다. 행정지도를 들어가서 상대방을 설득도 해보고 야 네가 좀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물 아니냐. 아무리 설득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간일 때 행정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행정지도로 안 될 때 더 덜 침입적인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보충성 원칙. 그 다음에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을 해야 할 것으로 인정될 때 이게 무슨 말이죠? 행정대집행은 당연히 침입적인 처분입니다. 침입적 행정작용은 당연히 비례원칙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비례원칙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해야만 하는 필요로서의 공익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상대방 사익 침해가 있을 것인데 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사익이 너무 크면 행정대집행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법은 모든 게 다 이익 형량인데 사익 침해는 무지하게 크고 그 다음에 대집행을 할 만한 공익상 필요로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도는 너무나도 경미하고 미미할 때 이럴 때까지 행정 대집행해버리게 되면 이건 너무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이익 형량, 다시 말해 비례원칙입니다. 비례원칙. 공익상 필요, 의무 불이행을 방치했을 때 침해되는 공익, 그 다음에 사익의 침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을 때의 사익의 침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공익이 이빠시 클 때만 행정 대집행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뭐 모든 논의할 때 들어가는 얘기죠. 비례원칙. 이 네 가지 요건입니다. 네 가지 요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행정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민행정법은 어떤 행정법이죠? 예, 미련과 의문이 남지 않는 행정법입니다. 그렇죠? 예, 수업을 듣고 나면 바로 저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나면 강의를 하셔도 됩니다. 예, 의문을 남길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말이죠. 행정 대집행의 요건이라고 했는데 좋다 이거야. 요건. 언제 써먹는 물건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 무의미한 거죠. 여러분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그러면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인데요? 행정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맨 첫 번째 출발점이 뭡니까? 계고죠. 계고. 출발점이 계고입니다. 행정대집행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바로 계고고요. 여기에 있는 행정대집행 요건 4개 중에 하나라도 충족 안 되는 게 있으면 계고 처분이 위협해지는 것입니다. 계고 처분이. 그렇겠죠? 네.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대집행 절차, 대집행 절차 계고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고 보시면 행정대집행법 몇 조에 있었습니까? 아까 3조 1항에 있었습니다. 3조 1항에. 3조 1항에 따라서 행하는 게 계고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거 명령을 할 때도 사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때도 몇 월 며칠까지 철거를 하쇼라고 하죠. 근데 그때까지 의무를 이행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고를 할 때도 더 침입적인 대집행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기간을 줍니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 다시 한번 주는데 이게 충분한 기간이어야 됩니다.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래 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 지금 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도 조건이 걸리면 조건에 해당하면 대집행할 거야 하는 의사를 사전에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알리는 행위입니다. 밑줄 그으세요. 알리가 뭐죠? 알리? 가수죠. 알리 통지입니다. 통지. 알려주는 것, 통지하는 행위죠. 우리 행정행위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4개가 있었죠. 그 중에 통지는 뭐였죠? 특정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가 바로 통지였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최고 기한을 주는데 그때까지도 이행 안 하면 행정대집행 할 거야라는 특정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계고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입니다. 통지. 행정행위죠. 행정행위니까 처분이 많네요. 그죠? 계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고서를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아래의 인공구조물을 아래 보시면 위치, 인공구조물이 있는 주소, 관악구, 신림동 95-까지가 이제 가다가 저희 집 주소인데 이렇게 주소를 적어주는 거죠. 그렇죠? 어디 있는 건물, 대상 종류, 구체적인 대상 또는 종류. 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전부 철거해야라 일 수도 있지만
건물의 5층을 철거하라 뭐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체적인 대상과 종류를 알려줍니다. 그다음 이제 수량, 철거가 필요한 부분의 구조 면적 이것도 이제 5층 이렇게 한 다음에 5층 500제곱미터 이렇게 다 적어줍니다. 구체적으로 대집행 방법, 철거할 것이요. 그래서 아래의 인공 구조물을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철거 명령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사전적인 의무 부과가 있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존댓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않고 있다. 이러면 안 되고 이에 따라 도시 미관 등 이건 뭐 여러 가지 공익이 걸릴 수 있고요. 통상 판례에 등장하는 문제 상황은 도시 미관이어서 도시 미관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도시가 더러워 보인다. 이건 공익이거든요. 인정되므로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이게 바로 최고기한입니다. 최고기한 반드시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행정대집행법 3조 1항에 따라 3조 1항이 바로 계고처분의 근거 규정이죠.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3조에 따라 2조에 따라 2조가 바로 대집행 요건에 대한 얘기였죠. 그리고 비용징수 규정이 들어가 있었고요.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여기 관악구청이니까 그냥 그렇게 했고요.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자기집행 또는 제3자 집행의 방식으로서 대집행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5조 및 6조에 따라 5조는 비용징수 규정이었고 6조는 강제징수 규정이었습니다. 에 따라서 귀하로부터 어떻게든 간에 징수해 내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죠? 통지입니다. 통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계고 내용 잠깐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계고 보시게 되면 내용 있죠? 계고 문서에 계고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1번 네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 내용이 무엇이다. 의무 내용. 그 다음에 대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 대집행의 내용. 언제까지 한 번 더 시간을 준다. 최고기간. 이걸 포함시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도해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계고서 내용이 바로 의무 내용.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그 다음에 최고기간. 언제까지 한 번 더 시간 준다. 그 다음에 대집행의 내용. 이렇게 하면 자기집행이나 제3자 집행의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 다음에 요건 보시게 되면 요건. 행정대집행의 요건은 우선 다 구비되어 있어야 되며 이게 아까 전에 계고는 대집행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이라고 했고 행정대집행의 전체의 요건은 당연히 계고 시에 다 충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해 줘야 하며 계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줘야 되고 문서의 형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해를 보시게 되면 계고서죠. 계고서 문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기간을 줄 때 여기다가 상당한 이행기간을 포함시켜주면 되죠. 꺾음새 되어 있는 거, 꺾음새. 밑에 있는 박스 보시게 되면 계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주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을 갖춰주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요건이 바로 뭐냐면 행정대집행의 요건 충족인데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계고서에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공법상 의무이면서 대체적인 자기 의무다라는 얘기죠. 철거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법상 의무이면서 또한 대체적인 자기 의무인 철거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시 미관 등의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라는 것은 바로 이익 경량을 해봤는데 대집행을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될 만한 공익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딴 방법은 특별히 없어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의 요건 4개. 반대로 말하면 계고 처분의 요건, 계고의 요건 첫 번째 거도 충족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계고의 4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게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장통지 보도록 합니다. 영장통지. 영장통지는 어디 있었느냐? 3조 2항에 있었습니다. 3조 2항에. 계고 통지에도 최고 기한까지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대집행을 한다. 하게 됨을 알려주는 행위. 이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겠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입니다. 통지고. 영장통지서는 어떤 식으로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영장통지서는 짧죠. 불법 인공구조물을 위에서 얘기했던 그거죠.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최고기한을 알려주었으나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아직도 안 했다. 너는 정말 너는 안 되겠다.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또는 제3자 집행이면 용역업체 A로 하여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부득이 당신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몇 조? 3조 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알려주는 행위 통지 맞죠?
거기 보시면 대집행 일시에는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제시합니다. 몇 시까지 몇 시에 가서 때려 부실 겁니다. 도망가십시오. 그 다음에 대집행 책임자 무슨 과 직기와 그 다음에 이름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까 4조에 따라서 증표 제시할 때 그 공무원증만 보여주면 이 사람이 대집행 책임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대집행 비용의 추산액 돈 준비하시죠. 이것도 뺏으러 갈 겁니다. 이런 얘기죠. 돈을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입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집행, 제3자 집행,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물리력의 행사입니다. 물리력의 행사. 대집행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이. 만약에 여러분 권력적 사실행위가 뭡니까?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진 사실행위. 이게 바로 권력적 사실행위죠. 철거 명령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진 사실행위가 바로 지금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비용징수 4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 행정대집행법 제5조 있었습니다. 5조. 대집행의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납부토록 부과하는 행위인데 과세처분과 똑같죠. 돈 내라는 겁니다. 금전급부 하명 돈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의식 체계도를 가지고 위쪽을 받고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관련된 내용을 보고 그다음 이제 맨 밑에 있는 제일 중요한 그림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자 1번 의. 대체적인 자기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 의무,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자기집행, 행정대집행 주체는 행정청, 의무부가청,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제3자 집행 역시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행정청, 의무부가청,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이것도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나와 있는 것이었었고요. 직접강제랑 비교되고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즉 시강제와 달리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다. 법적 근거,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1조의 그 일반법이다. 근거를 두고 있죠. 요거 특별법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법 보시면 요거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해주는 허가권자 말하는 거예요. 뭐 그냥 관악구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조, 14조, 41조 이건 뭐야? 건축 허가 규정이고 이건 건축 신고 규정입니다. 41조 뭐 됐고 79조 1항 이것은 철거 명령 규정입니다. 건축 허가, 건축 신고, 건축 신고하게 되면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 신고만 해도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허가받지 않고 건물 지으면 철거 명령하는 근거 규정이고요. 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3조 1항 이게 뭐죠? 계고죠. 계고. 2항 이게 바로 영장통지죠. 계고와 영장통지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목적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 계고와 영장통지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의 대집행은 대집행 실행을 물리력 행사를 말하는 것이고 재해가 이 건물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 또는 건물의 구조상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붕괴돼 버리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 또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릴 것 같은 이런 위험한 상황. 허가권자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공사 중지 명령까지도 했는데 그거마저도 불응하고 지 맘대로 강행하는 나쁜 놈들. 도로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건물이 도로를 정면을 막고 앉아 있어갖고 이런 식의 불법 건축물. 그 외에도 공공의 안전 및 공기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고 신속하게 해결을 봐야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계고랑 영장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 어디 있나요? 아까 본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대집행법 3조 3항 보세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방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 대집행 실행의 급속한 실시가 필요하면 이 전 2항의 계고와 영장 통지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 바로 대집행 실행할 수 있다. 이거죠? 행정대집행법 3조 3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3조 3항.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정대집행에 대한 특례 규정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건축법 85조입니다. 85조.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약칭 토지취득보상법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토지취득보상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이 법은 토지취득보상법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이 있으면 토지수용 재결이 있게 되면은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의무 측면을 보겠습니다. 의무 측면을. 예, 사업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원래 토지 소유자. 예, 사업 시행자는 돈을 줘야 됩니다. 예,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얘는요, 예, 토지 인도, 토지나 건물의 인도 의무가 인정됩니다. 인도 의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박물관을 만든다, 도서관을 만든다, 국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 뭐 이런 식의 뭐 인천공항을 만든다 할 때 국가가 직접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국가가 직접 만들지 않고 예, 누구한테 시킬 때도 있어요? 예, 민간 기업한테 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 민간 기업한테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GS건설한테 이제부터 이 사업을 네가 시행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업 인정이라는 처분을 해주게 됩니다. 사업 인정이라는 처분을 해주게 되면 이때부터는 그 GS건설이 국가와 똑같은 행정 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돼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공무수탁사인. 예, 그럼 GS건설이 공무수탁사인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GS건설이. 그러면 이 GS건설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그 공무를 수행한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정 부지에 있는 사람들의 토지와 건물을 뺏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계약을 체결해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거는 공익 목적, 행정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이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상대방과 계약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찾아가냐면 토지수용위원회, 예, 이러한 행정기관을 찾아갑니다. 조정기관이에요. 얘들을 찾아가요. 얘들을 찾아가갖고 얘가 지금 나한테 이 땅을 넘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려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그에 따른 결정을 이렇게 내립니다. 토지수용 재결로서 내려요. 그러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와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한테 어떤 토지수용 재결을 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넘겨야 돼요. 소유권을 사업시행자한테 이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토지와 건물을 전부 다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토지 인도 의무가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업시행자는 그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인도 의무를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들어 누운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선산이 있고 이게 400년 전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오던 곳으로서 나는 여기를 떠나면 살 수가 없고 이러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야죠. 법에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저한테 냉정하다고 하지 마시고 법에서 그러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 저도 당연히 저희 시골에 와서 우리 선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더 누울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이행해야 될 자가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또는 그러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 그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업시행자 누구? GS건설은 시도지사나 시장구청장 그러니까 예, 관할행정청 그 지역의 관할행정청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도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 그 지역의 행정청은 예,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그 신청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행정대집행 대행규정입니다. 대행규정. 행정대집행 대행규정이에요. 무슨 뜻이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행정청이라고 했죠. 자기 집행이든 제3자 집행이든 행정청이라고 했죠. 근데 그 행정청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행정청들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 부과한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들은 원래 행정대집행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닌데 토지취득보상법 89조에 따르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얘네들한테 대집행 신청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대집행 들어와주는 거예요. 대집행을 대행해주는 겁니다. 얘네들은 원래 대집행 주체가 아니에요. 얘들이 대행해주는 겁니다. 이 항은 뭐냐면 여기는 GS건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행정 주체가 원래 행정 주체가 사업 시행을 직접 하는 경우예요.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GS건설이 아니고 민간기업이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신경 쓰지 말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스스로 직접 대집행 들어가시오. 그러니까 이 1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일 때 얘네들은 당연히 행정청이죠. 얘네들이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게 장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행정대집행법이 있으니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요거는 행정대집행법 3조 3항에 있는 내용과 똑같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요거는 이걸 잘 보세요. 토지 인도 의무가 대체적인 의무입니까? 이게 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대체적입니까?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를 인도한다는 것은 얘가 거기서 자신의 점유를 해제하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얘가 점유를 해제하고 나오지 않으면 얘의 신체의 실력을 행사해서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발로 걸어 나와야 되는 문제죠. 그죠? 원래 이게 뭐예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상황은 행정대집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89조의 제목이 뭐냐면 행정대집행입니다. 그래서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에 보게 되면 다른 교수님들 측에는 뭐 설명도 없고, 예? 그래도 박 교수님 교과서 내용이 좀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거는 뭐로 봐야 된다. 이름만 행정대집행이고 이거는 직접 강제, 국민의 신체에다가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니까 직접 강제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이게 맞습니다. 이게 2010년도 사법시험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직접 강제다라는 것을 출제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거기 이제 특별법을 봤습니다. 건축법 85조, 토지취득보상법 89조를 봤고요. 로마자 3번. 대집행의 주체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입니다. 뭐 아무 행정청이 아니고 의무부과청입니다. 심지어 언제도 제3자 집행일 때도 의무부과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대집행의 요건은요. 공법상 의무 불이행, 사법상 의무 불이행 안 됨.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자기 의무가 아니면 안 되고 대체적 의무가 아니면 안 되고 보충성 원칙, 다른 수단, 벌침익적 수단이고 행정 지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 형량, 비례 원칙이고 공익이 사익보다 클 때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같은 요건은 어디서 논의하는 거라고 했어요? 계고의 요건. 계고의 첫 번째 요건이 바로 행정대집행의 요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번 가시면 대집행의 절차, 1번 계고 상당한 기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최고기한이죠. 최고기한. 예, 대집행하겠다는 의사를 알린다. 예, 통지였습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이 근거는 3조 1항이고요. 내용은 의무 내용은 아까 계고서의 맨 위에 있었고 대집행의 내용과 최고기간을 알려줘야 된다.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니까 처분 맞고요. 여러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일 수가 없죠. 그죠? 행정청의 의사작용에 따른 법적 효과 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법적 효과 발생이고 행정청의 의사작용이 개입되지 않는 행정행위입니다. 의사작용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재량권 행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속행위고 그 다음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고 통지서를 보내고 나서 두 번째 통지서가 또 날라올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통지서, 즉 2차 계고, 2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죠. 그냥 1차 계고에 정해진 최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2차 계고는 사실행입니다. 처분이 아니고. 이쪽에 문제가 좀 나와요. 예. 이 2차 계고에 대한 문제는 또 2012년도 행정고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2차 계고. 그래서 2차 계고 처분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요건 보시면 대집행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의 요건 4개가 이 당시에 충족돼 있어야 되고 상당한 기간 및 구체적인 특정, 그 다음에 문서 형식으로 된다. 현재 결합 가능성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여기 이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올 만한 거 체크해 드릴까요? 대집행 요건에서 예, 대체적 의무 별표 하나 이쪽으로 비대체적 의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무 불이행이 방치가 심히 공유할 것, 이익 형량 이쪽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례에서 여기 물어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집행 절차로 넘어가신다. 2차 계고의 별표 하나 2차 계고 쪽 물어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결합 가능성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합 가능성 자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영장 통지 넘어볼게요. 의무자가 계고 통지를 받고도 그 지정된 최고기한까지 의무를 끝내 이행하지 않고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 영장으로서 대집행함을 알려줘라 통지하는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이고 3조 2항의 근거를 두고 있었고요. 아까 영장 통지서 보신 대로 책임자의 성명과 그 다음에 비용의 추산액 그리고 일자를 시간까지 알려줘야 돼. 시간까지. 그때까지 알려줘야지 그때까지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짐을 빼야 되니까. 법적 성질을 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지입니다. 통지, 기속행위고 하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수인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래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집행 실행에 의해서 수인 의무가 부과되는데 여기서 수인 의무를 부과하면 그럼 대집행 실행은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정체가. 정체가 안 나옵니다. 하명으로 보는 소수설이 있는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교수님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뭐냐면요. 뭐 고시견이 뭐니 해갖고 사시 합격생들 학생들이 쓴 책들이 좀 있어요. 거기 보면 하명으로 쓴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봐 이제 제가 표시만 해둔 거고요. 예, 통지를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통지를 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배제 사유. 이건 이제 3조 사망 상황인데,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85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3조 사망 상황.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문제에서 완전 긴급한데, 이런 뉘앙스가 풍기고 있잖아요. 그죠? 완전 긴급한데, 이런 상황. 또 여기서, 완전 심각한데, 얘 상태 되게 안 좋은데? 이런 식이면 영장통지 계고 영장통지 생략을 가지고 위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어때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여러분, 이런 판례도 있죠? 계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 만약에, 이거 생략하잖아요? 생략하면 얘 위법입니다. 이거 생략하면요? 판례에 따르면 얘 위법입니다. 물론 이건 절차상 하자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절차를 생략한 거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위법은 한데 내용상 중대성은 없어서 요건 이제 취소 사유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 위법이에요. 근데 진짜 긴급하다. 완전 긴급한데 이렇게 되면 이거 두 개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략할 수 있다. 그래도 이것이 위법이 아니란 얘기죠. 건축법 85조하고 행정대집행법 3조 3항에 있는 얘기입니다. 배제 사유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집행 실행 보시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적 자기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상태에 강제력의 행사라는 것이고 둘 다 대집행 주체는 행정청입니다. 법적 성질은요. 이건 물리력 행사이기 때문에 우선 사실행이에요. 사실행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행정 대집행 들어갔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항해도 됩니까? 저항해도 돼요? 쇠파이프 들고 막 나와서 화염병 막 던지고 화염병도 방어용으로 이렇게 던지질 않고 공격용으로 이렇게 던지고 막 안 되죠? 그죠? 네. 백구리병에다가 신나를 80% 담아서 폭탄만 던지고 막 안 되죠? 그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죠. 적법하게 행해지는 대집행이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뭐야? 수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수인 의무를 부과한다. 수인 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입니다. 그렇죠? 우선 잘 보세요. 물리력 행사니까 사실행입니다. 물리력 행사니까 사실행이고 수인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고 앞에서 사실행위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절차 요건은 어디 있었다? 대집행 실행에 관한 규정은 행정대집행법에 4조 하나 있었습니다. 4조. 증표 제시 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력 행사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행사. 배제 사유도 별표 치셔야 됩니다. 배제 사유. 이쪽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특이한 부분들이. 비용 징수. 직접 강제와 달리 행정대집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했고요. 과세처분과 똑같이 돈 내라는 금전급부 하명입니다. 징수 방법, 이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당연히 문서로서 명하는 것이고 말 안 들으면 강제 징수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권리구제 보시게 되면 계고 영장통지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 처분 맞고 대집행 실행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 맞고 비용 납부 명령 하명 처분 맞고 따라서 전부 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옆에다 써놓으십니다. 몇 조였었죠? 8조 9조 8조 9조? 죄송합니다. 8조 9조 아니 7조 8조 7조 8조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법 7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법 8조죠. 8조. 네.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질문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징송법적인 문제와 좀 관련된 부분이 좀 큰데 잘 보세요. 뭔가 어쨌든 대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행정 대집행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대집행 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철거 명령은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맞고요. 계고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통지 처분 맞고요. 영장 통지도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통지 맞고요. 대집행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 맞고요. 그 다음에 비용 징수도 의무를 부과하는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맞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요? 소송 제기할 수 있죠. 여기다가 취소를 제기해서 이거를 제거시켜버리게 되면 뒤로 다 위법입니다. 여기다가 취소를 제기할 수도 있죠. 여기다가 취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취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론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리했을 때 말입니다. 첫 번째,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이게 핵심이니까 어떻게 끌고 들어오냐면 얘는 사실행이다. 이와 관련돼서 첫 번째 사실행이기 때문에 대상적격 논점이 걸립니다. 과연 이거 사실행인데 행정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는가 아닌가?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죠. 긍정설, 부정설, 수인하명설. 그 논의가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데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다. 권력적 사실행위면 여러분들 단기간에 종료돼 버리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총 쏘는 거죠. 무기 사용. 권총 빵. 이건 즉시 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거든요. 빵 하면 탄원이 날아가는데 뭐 0.1초 만에 뿅 해서 처분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집을 부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시겠습니다 라고 보내거든요. 영장 통지 보낼 때 3시부터 5시까지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2시간 만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2시간 만에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이 부분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라는 거 뒤에서 이제 소송법에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협의의 소익이라는 논점이 걸립니다. 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상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대집행을 개시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대집행을 개시했는데 포크레인이 팔을 올렸는데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의 소익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다 부신 게 아니잖아요. 아직 다 부신 게 아니니까 아직은 뭔가 막을 만한 게 남아있죠.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죠. 그런데 소송은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2시간이면 끝난다고요. 그러면 이 소의 이익을 유지를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집행정지라는 걸 걸어야 됩니다. 집행정지 세 번째. 협의의 소익과 관련돼서 집행정지라는 논점이 걸립니다. 항상 이거 3개입니다. 대집행과 관련된 쟁송 논의가 나오게 되면 이거 3개가 등장합니다. 3개가.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여기다 소송 제기했을 때요. 여기다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소송 제기하면 이게 소송을 제기하고 시간이 흘러서 대집행 실행이 이루어지고 종료되면 또 협의의 소익 금결로 각하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논점이 걸립니다. 집행정지. 여기다 소송을 제기해도 이 소송이 계속되는 도중에 대집행 실행까지 연결되고 집행정지를 걸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종료되는 순간 그 소송은 또 협의의 소익 금결로 각하됩니다. 여기다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해봐야 집행 부정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계속 연결됩니다. 계속 연결돼서 여기 와서 대집행 실행이 종료되면 협의의 소익 금결로 또 소송이 각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어느 쪽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공통 논점으로 등장합니다. 이것만큼은. 그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행정쟁소. 그 다음에 하자승계에 대한 얘기인데 하자승계는 여러분들이 뭐만 지금 고려해 주시면 되냐면 행정대집행 문제를 풀 때는 하자승계론이라는 거 배웠죠. 우리 하자의 승계라는 거. 국민의 권리구제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법리 조작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에 미친다라고 봐서 선행처분을 불가정하게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게 하자승계였었습니다. 하자승계론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죠. 이거 4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하자가 있다면 이게 위법하다면 여기가 불가정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보여진다는 뜻은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이거예요. 여기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하자가 있는 거라면 하자를 뿌린다는 겁니다. 여기도 뿌리고 여기도 뿌리고 여기도 뿌린다. 그러면 여기도 하자가 있고 여기도 하자가 있고 여기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자승계론에 따른 하자승계 논의가 행정대집행 문제에 항상 걸립니다. 국가배상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직제계도 맨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그림 보시면요. 순서대로 잘 보세요. 건축법 11조 1항에 따르게 되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밑에 동그라미 1번 허가를 받았으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건축을 해서는 아니 되는 부작위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고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위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럼 위에 있는 당구장을 가보세요. 당구장을 가보시게 되면 여러분 위법 건축물을 만들면 관악구 주민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도 안 받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관악구청장은 냅다 뛰어가서 그걸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행정대집행의 권한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주체 권한 누가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의무부가청. 얘는 아무런 의무를 부과한 적이 없잖아요. 관악구청장이. 그렇죠? 또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요. 자기 의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라고 했죠. 지금 위법건축물을 만든 건 뭡니까? 부자기 의무만 위반한 거잖아요. 자기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라고 하여 여기 이거요. 이거. 여기 위법건축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하여 행정청에게 바로 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철거 명령이 있으면 여기서 뭐가 인정돼요? 갑에게, 그 상대방에게 철거 의무가 부과되겠죠. 위법건축물의 존재만 가지고 바로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건 맞죠. 건물 지으면 안 되는데 지은 거잖아요. 위법건축물 만들었다고 바로 부셔야 되는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위에 별표 보시게 되면 위법건축물의 존재만 갖고 행정청에게 대집행의 권한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그 다음 그 상대방 의무자에게 철거를 해야 되는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자기 의무 상황이 지금 지나지 않으니까 이 부자기 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자기 의무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부자기 의무의 자기 의무의 전환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중간에 있는 철거명령이에요. 건축법 제79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철거명령이 있어야지만 자기 의무로 바뀝니다. 전환변수죠. 전환변수. 예, 철거명령은 당연히 침입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법률 원칙에 적용을 받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법적 근거가 뭐죠? 79조 1항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환규범이라고 합니다. 전환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거 명령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그에 따라 철거 의무가 부과가 되죠. 철거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불이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계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 이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밑에 보면 줄이 무지하게 복잡하게 돼 있죠. 이게 뭘까요? 하자승계가 된다 안 된답니다. 하자승계가 된다 안 된다. 계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는 하자승계론에 따랐을 때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일한 법적 효과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계고에서 영장통지로, 계고에서 대집행 실행으로, 계고에서 비용 징수로 보내고 있는 화살표는 전부 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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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승계가 인정이 되죠. 그죠? 선행처분, 후행처분을 계고, 영장통지, 계고, 대집행 실행, 계고, 비용 징수 전부 다 계고가 위법하면 후행처분 다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장통지를 화살표를 대집행 실행과 비용 징수로 보낸 부분도 마찬가지요. 대집행 실행을 비용 징수로 화살표를 보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철거명령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철거명령 계고, 철거명령 영장통지, 철거명령 대집행 실행, 철거명령 비용 징수는 하자승계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거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뒤에 있는 처분들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자승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교과서 1번 계고 부분에 양가로 5번에 결합 가능성 논의가 있죠. 바로 이런 건데요. 원칙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자귀하명과 계고는 동시에 행해질 수 없으나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고 자귀하명에 의해서 주어진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예외적으로 한 장의 문서로서 한 잔의 술이 아니고 한 장의 문서로서 같이 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행정대집행입니다. 이게 행정대집행의 출발점입니다. 행정대집행의 요건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의무 불이행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대집행이 시작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전적 의무 부과가 있어야 되고, 이거 시작되기 전에 의무 불이행이 존재해야만 행정대집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귀하명과 계고처분,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동시에 하겠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한 장의 문서로서. 그러면 계고처분을 하는 시점에 의무 불이행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시점에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무슨 의무 불이행이 사전에 있었겠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이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어요. 이거를 결합시킬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판례가 긍정설의 입장이고요. 부정설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사전적인 의무 부과 및 그에 따른 불이행이 존재해야 하는 바 한 장의 문서로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부정설이죠. 근데 그 위에 보시면 판례 뭐라고 하죠? 철거명령에서 상당한 기간을 보장하였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명령에서도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하세요 라는 기간을 주죠.
A만큼의 기간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계고를 할 때도, 최고 기간을 주는데, 그 최고 기간이 아까 요건 중에 상당한 기간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B라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 철거 명령을 할 때, 즉, 얘와 얘를 동시에 할 때, 얘와 얘를 동시에 한 장의 문서로 할 때, 기간을 A 플러스 B만큼 주는 것이라면, 된다 이거야. 된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보장을 하였다면, 동시에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판례는 그 뒤에서 이런 말을 옆에 써놓으세요. 다만 철거 명령과 계고는 독립된 처분이다. 독립된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실력 행사 부분을 우리가 좀 이따 본다고 했는데 대집행 실행을 들어가죠. 이때 대집행 책임자가 징표도 제시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적법하게 왔어요. 수인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죠. 상대방은 저항을 하면 안 됩니다. 저항을 하면 어떡해요? 저항을 했을 때 대집행 들어간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상대방을 실력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실력으로 제압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위법이 됩니다. 제압하면 안 되고요. 왜? 이거는요. 상대방의 신체에다가 실력을 행사하는 건데 신체의 실력을 행사하는 건 직접 강제밖에 없습니다. 직접 강제밖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대집행입니다. 대집행의 방식으로 신체의 실력 행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돼서 어떻게 경찰에 응원 요청을 하면 경찰이 와서 이 사람들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 부과청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행정직,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안 되고요. 경찰에 응원 요청을 하거나 또는 그 때문에 저항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다.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위험방지 조치를 요청하면 됩니다. 위험방지 조치를 요청을 해서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응원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직접 실력 행사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길었습니다.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내용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실효성 확보했다는 문제는 언제든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출제될 수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바로 행정대집행입니다. 행정대집행 문제가 항상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논점들까지 하나씩 전부 다 파악을 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